끝까지 보셔야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박세무사님은 차 지금 타는 게 조금 연식이 됐잖아요. 전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 됐고 저도 한 10년 가까이 타다가 이제 이제 작년에 바꾸긴 했는데 네. 부럽네. 차를 이제 바꾸는 경우가 네. 이제 연식이 되거나 차량 문제가 있거나 할 때도 있지만 법인을 설립했다라는 이유 혹은 창업을 했다라는 이유로 차를 사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질문도 많고 설명을 드리는데도 오해도 많고 네. 한번 이참에 좀 바뀐 것도 있고 네.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있어요. 사장님들의 끊이지 않는 질문. 자가냐 렌트냐 리스냐. 그렇죠.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듣는 질문. 뭐가 좋냐. 그러니까 보통 어떤 구매 방식의 차이인데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같은 부분도 있는데 오해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네. 제일 많은 오해가 리스나 렌트를 사면 비용 처리도 더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자를 내지만 할부금에 그쵸, 대한 비싸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다라고 하는데 한번 그 부분부터 일단 네.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일단 목돈이 있으면 한 번에 사라. 목돈이 있으면.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할부로 살 것이냐, 리스로 살 것이냐, 렌트를 할 것이냐 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총 비용이 얼마 나가는지를 저는 중요하게 봐요. 그렇죠. 초기에 목돈을 내느니 분할로 내고 목돈을 따로 굴리겠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제가 굴리신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주식이 네. 요즘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개인의 능력으로 맡기고요. 근데 이제 세금 측면에서는 사실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이제 저희한테 질문하는 건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이지 네. 굴리는 건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담으로 이제 인증 중고차가 괜찮더라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인증 중고차 핵심은 취등록세를 안 내는 게 핵심이에요. 중고차를 사도 원래 취등록세를 내잖아요. 이미 중고차에서 명의를 떠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리스를 쓰게 받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이제 금융 리스 이런 걸로 받으면 이게 너무 기술적인 용어가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잔존금을 대출은 조금만 일으키고 네. 그냥 그대로 승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저희 본업은 아닌데. 취등록세는 맨 마지막에. 그런 5년 방법도 뒤에. 있어요. 착값이 마지막에. 비싸. 착값이 비싸잖아. 이거 조금만 더 이야기. 착값이 비싸잖아. 네. 그럼 취등록세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근데 이게 5년을 타고 나면 감가되기 때문에 착값이 쑥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내가 명의를 떠오는 형식인데 그게 꽤 될걸요? 그거는 리스 방식이에요? 렌트 방식? 리스입니다. 리스. 영업사원분들이 좀 차를 그거 빼는 것 같더라고. 제 생각에는. 너무 깊이 가지 말고 일단은 차량 가격이 좀 나가서 세금적으로, 네. 취등록세도 만만치 않다라고 만만치 생각이 드는 차량이라면 맞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번외로 이제 들어왔고 저희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차량을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냐에 따라서 비용 처리 어떻게 하느냐인데 일단 이거는 기본으로 구분을 할게요.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하나는 차값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량 유지비 네,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유지비라고 하면 보험료, 수선비, 그다음에 유류비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차값 이외 것들은 차량 관리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차량 관리비와 차값에 대한 게 세무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 세무 처리를 하는지 일단은 차값만 보면 나머지 똑같으니까 네. 차값은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형태로 하는 거거든요. 네. 감가상각이라는 게 5천만 원짜리 차다. 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씩 비용 처리를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회계상. 근데 이제 세무상으로는 한도를 둔 거예요. 800만 원. 이 한도를 뒀어요. 2억짜리 차를 샀다. 이건 너무 센가? 1억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씩 회계상으로는 비용 처리를 해 나갑니다. 근데 세무에서는 그건 안 돼. 800만 하고 1200은 나중에 해. 이렇게 부인을 해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차값에 대해서 1년에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건 800이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회계상으로 이제 5년 나누다 보니까 2천도 되고 네, 1,000도 되고 하는데 그건 무시하시고 1년에 800이기 때문에 이제 질문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할게요.
자, 4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세무적으로 이제 800씩 하면 5년이면은 감가가 다 끝나잖아요. 네. 그럼 비용 처리를 내가 4천만 원짜리 사서 4천을 비용으로 다 떨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세무적으로 이익이다라고 뭐 이해를 하겠죠. 근데 만약 8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네. 그러면은 5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처리되나? 800씩 계속 가는 거죠. 10년 동안. 그렇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그 차를 유지해서 타면은 10년 동안 비용 처리를 끝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구매 방식이나 즉 할부를 포함한 구매 방식이나 리스, 렌트나 동일한 거죠. 여기서 오해가 많은 게 리스나 렌트는 1,500까지 1년에 된다던데 왜 넌 800만 하냐고 저한테 자꾸 질책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똑같습니다. 리스나 렌트도 1년에 한도는 그냥 800이에요. 단지 이제 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 명세서를 받으면 수선비, 유지비, 보험료 이런 걸 뺀 다음에 나머지가 감가상각비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 한도에서 800만 해주고 나머지는 뒤로 넘기는 거고. 그리고 렌트는 렌트비의 70%를 그냥 감가상각 상당액이라고 잡아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과 800 중에 작은 것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800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세법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게 무조건 800이다. 우리 소비자가 느낄 때, 즉 뭐 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느낄 때는 비용 처리는 어차피 800만 원 하는 800이다. 거고 남는 것들은 뭐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눠 가는 건데 그걸 계속 할 수 있나요? 계속 할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짜리 차량을 샀어요. 네. 6년을 탄 거죠. 그럼 4,800만 원을 비용 처리를 했겠죠. 그러면 잔존 가치가 8천에서 빼면 3,200이거든요. 네. 이제 복잡한데, 네, 3,200만이 나오는데 이 차를 팔았어요. 네, 팔았죠. 중고에 팔았더니 2천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럼 1,200만 원은 손해잖아요. 손실이죠. 네, 그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 처분 손실이죠, 이제. 네. 그것도 한도는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200 중에서 800만 원은 한 해 비용 처리하고 남은 400만 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또 해. 연간 차값에 대해서는 800만씩 떠는 거고 1,50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 처리는 차값 800을 제외한 700만 원이라는 차량 유지 관리비, 있습니다. 보험료라든지 수선비 이런 게 포함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그래도 렌트나 리스 이쪽에서 조금 플러스 된다라고 하는 리스나 렌트로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재산이 안 잡히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거든요.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니까. 네네. 그게 이제 싫으신 분들이 또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있네요. 대표님 우리 재무제표 이렇게 검토하잖아요. 매년. 그러면 이제 부채로 잡히는 경우가 싫은 거 있잖아요. 할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채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차값이 비싸면. 근데 이제 리스나 렌트는 매월 주는 걸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부채 비율에 영향을 안 미치죠. 이유가 있네요. 네. 일단은 그런 부분이 네. 염려되신다 그러면 리스나 이제 뭐 렌트도 좀 고려해 볼 만한 맞습니다. 부분이고요. 이제 법인이긴 법인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흔히 소규모 법인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특정 업종에 해당되는 분들은 네. 연간 1,500만 원이라는 비용 처리를 정부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삭감이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내용이 다 설명드리면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다. 그리고 사업의 수익이 임대 수익, 이자 수익, 배당 수익 이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이런 수익이 주다. 일반 법인은 1,500만 원이 한도잖아요. 네. 여기는 500이 한도예요. 500.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800이 아니라 400.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놓쳤다가는 나중에 다 부인당합니다. 부동산 임대, 뭐 배당, 이자 이런 소득이 전체 매출액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70%.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아는 분이 이제 이 디테일한 규정은 사실 잘 설명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꼼수로 다른 업을 추가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 아, 그러니까 업종을. 임대업인데 통신판매업을 넣겠다. 그럴 수 있죠. 좀 팔겠다.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의 비율 중에 몇 프로 이상이면 그렇죠.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종 추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실질적인 매출 중에 차지한 비율을 보니까 사실 뭐 임대나 이자 배당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려가지고 차를 바꾸거나 살 정도면 뭐 돈 잘 벌시니까 조금 덜 비용 받더라고. 아닌데. 두 가지만 걱정돼서 뭐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법인 차량은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한다라는 거.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임직원이 아닌 가족이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1,500만 원 한도라고 한 것 중에 이제 800만 원 차값, 700만 원은 이제 차량 관리, 뭐 유지비 이런 비용인데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유류비가 되겠죠. 네. 기름값이 되는데
그 이상 탈 수도 있거든요. 일이 뭐 많아가지고 지방 출장이라고 맞아요. 하면 너무 억울한데 그거 1,500 넘더라도 가능은 합니다. 단 운행 기록지를 써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 운행 기록지 관련해서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양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써야 된다 있습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하고 이렇게 연동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도 있대요. 아 진짜? 네. 저는 안 쓰긴 하지만 차값이 찾아가야겠다. 싸서. 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임직원 전용 보험 들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 실수가 많으신 게, 그러니까 계속 타던 차에 대해서는 이런 실수가 없어요. 근데 신차를 뽑았을 때, 이때 이제 신차를 뽑으면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기존 차를 팔고 사고 이렇게 하면서 보험 관계가 신차를 인수할 때 이게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깜빡하고 그냥 일반 보험을 들어놓고 정신이 없으니까 차 뽑을 때. 그러고 시간이 지나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1년 뒤에 터지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거의 고가예요, 차량이. 뭐, 포자 들어가는 차라든가, 이런 게 나와가지고, 몇 천만 원이 그냥 부인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이 안 되면은 비용 처리도 안 된다. 안 그렇게 되죠. 이해됩니다. 또 하나 진짜 문제는 상해처분이에요. 아, 대표자 그렇게 급여 가져간 걸로 처리가 돼서, 일단은 소득이 높잖아요. 네. 일단 포자를 타. 포자량을 타면 소득이 높아요. 네. 거기다가 2, 3천 되는 게 얹혀지기 때문에 저 소득세가 보험 30, 그 40%. 임직원 보험 하나 안 들어가지고 한 2, 3천 세금 내는 거 쉽게 내요. 그렇죠. 예, 이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안전운전이죠. 네. 네, 갑자기 이제 공익으로 끝내야 되니까. 저도 감가상각비를 걱정하는 차를 타고 싶습니다.